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 23일 시행한 소방 유체 역학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이 펌프의 이상 현상인 요 공동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거리가 먼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펌프 입구의 직전에서의 전압력이 높을 경우, 자, 펌프에서 이 흡입 측 압력이, 이 압력이 높을 경우, 다시 말해서 흡입 압력이 높을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공동현상 발생 원인하고 거리가 먼 거죠. 이 펌프의 흡입 측 압력이 클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되지 않죠. 다음 2번에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면보다 높을 경우, 즉 펌프의 설치 위치가 이 수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이 펌프의 임펠러의 회전수가 클 경우에는 공동현상이 발생이 되죠. 다음 4번에 이 흡입측 배관 지름이 작을 경우, 즉 흡입측 관경이 작으면 공동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해설 쪽에 보면 이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을 보면 흡입 양정이 클 경우, 마찰 손실이 클 경우, 임펠러 속도가 클 경우, 흡입 관경이 작을 경우, 펌프의 설치 위치가 수원보다 높을 경우, 흡입 압력이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유체 온도가 고온일 경우에는 공동현상 발생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방지 대책은 발생 원인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요 NPSH 유효 흡입 양정하고 요 캐비테이션 관계인데요. 자, 유효 흡입 양정이 요 필요 흡입 양정과 같을 경우에는 이게 발생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최소한 요 NPSH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펌프를 갖다가 제작하는 데서 그 설계 기준이 있는데, 설계 기준은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의 약 1.3배보다 같거나 크다는 거죠. 예,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그림과 같은 수평 관로에서 유체가 1지점에서 2지점으로 흐를 때 에너지 방정식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작은 관이 있고요. 여기서 다시 큰 배관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지금 여기를 1지점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지금 2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어느 선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선으로 잡는 거죠. 즉 기준 엘리베이션인데요. 자, 1지점에서의 그 전 에너지. 자,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속도 수도 2G분의 U1의 제곱이죠. 자, 1지점에서의 압력 수도는 이 압력을 갖다가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치 수도. 이 위치 수도는 Z1이 되겠죠. 요게 바로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예요. 자, 요놈하고 같은 것이 요 물이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유체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지점에서 속도 수도는 2G분의 2지점의 유속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2지점의 압력 수도는 배관 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위치 수도는 마찬가지로 Z2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요 Z1하고 Z2는 기준선으로부터 배관 중심선까지니까 위치 수도는 서로 같죠. 자, 그러면 실제 유체에서 1지점에서 2지점으로 가면서 뭐가 생겨요? 바로 요 마찰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다가 요 마찰 손실수도를 더해주면 같은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위치 수도는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소거해도 되겠죠. 자, 그럼 맞는 식은 2지분의 감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U1의 제곱 있죠? V1의 제곱. 그 다음에 감마분의 P2에다가 압력수도에다가 속도수도에다가 더한 것이 바로 요 손실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수평 배관일 경우에는 이 위치 수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소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실제 유체에다 적용시킨 전 에너지 수도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안찌름이 50mm인 배관에 비중이 0.8인 유체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배관에 여기 지금 유체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관에 안찌름이 50mm라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유량이 0.26 세제곱퍼 분. 비중을 주었어요. 비중이 0.8이라고 주어져 있죠. 유속을 물어본 거예요. 유속. 자,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보시면 이 비중은 주어졌지만 이 유속하고 이 비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량 0.26 세제곱퍼 분이니까 요거 세크로 해주려면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원형 배관이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D 50mm는 미터로 하면 0.0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05m.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 계산하면 2.21이 나오죠.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다음은 24번 넘어가죠. 자, 24번은 공기가 그림과 같은 안찌름 10cm인 직관 단면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배관이 있는데 이쪽이 지금 1지점이에요. 여기가 1지점. 이쪽에 지금 유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여기가 그냥 이거 포물선 이거 그릴 필요 없이 여기가 1지점이에요. 여기가 2지점이고. 그래서 조건에 지금 주어진 것이 요 안찌름이 몇 cm냐면 10cm죠. 그 다음에 1에서의 평균 유속을 물어본 거예요. 유속이 얼마냐. 자, 그럼 1지점하고 2지점의 그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요. 자, 1지점에서의 그 압력 P1이 100파스칼. 그 다음에 절대 온도 T1이 320도 K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그 절대 압력하고 절대 온도를 보면 이 지점은 20파스칼, 절대 온도는 300도 K죠. 정상 유동을 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유속이 주어졌네요. 여기서 유속이 10m/s죠. 각 단면에서의 온도와 압력은 갖다 일정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압력이 지금 일정하다고 그랬죠.
압력이 일정하면 여러분이 보일의 법칙 보면 압력 일정하고 온도하고 압력 일정 관계는 관계가 없고요. 여러분 보일 샤를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이 보일 샤를의 법칙이 보면은 절대 온도 T1분의 절대 압력 P1, 그다음에 부피 V1은 T2분의 P2, V2와 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요 1지점에서의 그 유속을 구하려면,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2지점에서 요 유량만 계산을 하면은 1지점이나 2지점에서 여러분이 그 유속이 나와 있으니까 요 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지점에서의 그 유량 Q2죠. 요 놈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유속이 10m/s예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내경이 지금 10cm니까 미터로 하면 0.01m죠. 요거에 제곱을 하면 요 2지점에서의 그 유량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0.0785가 나와요. 이놈이 0.0785 세제곱/s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지점에서의 그 유속을 계산하려면 요 단면적은 지금 알고 있죠. 직경이 10cm니까. 그러면 요 1지점에서의 그 유량 Q1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은 요 U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U1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유량이라는 것은 요 부피를 세크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러분이 V2로 대입을 하면 여기서 V1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V1은 Q1이 되는 거고요. V2는 Q2가 되는 거죠. 식에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T1분의 P1, 요 V1 대신 Q1을 대입하면 되죠. T2분의 P2에다가 Q2 대입하면 되겠죠.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하면 여러분이 요 Q1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P1은 지금 100파스칼이죠. 교재는 킬로파스칼로 고쳤는데, 킬로파스칼로 고쳐도 되고요.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100파스칼. 그다음에 Q1을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T1은 지금 320도 K죠. 자, P2는 20파스칼. 자, Q2는 0.0785. T2는 300K죠. 그래서 여러분이 Q1을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Q1은 어떻게 계산해요?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으니까. 분모에는 100 곱하기 300이 나오는 거죠. 자, 분자에는 320 곱하기 20 곱하기 0.0785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Q1을 지금 계산한 거죠. 그래서 Q1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지금 얼마 나오냐면 0.0165 세제곱/s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그 유량을 계산했으니까 U1은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1은 Q1 나누기 A1이 되는 거죠. 그래서 Q1 유량이 0.01675 세제곱/s. 그 다음에 요 A1 단면적은 4분의 파이 10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여기 제가 잘못했네. 0.01이 아니고 0.1m죠. 그래서 0.1m에 제곱을 해주면 2.133m/s가 나오죠.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번에 여러분이 그 문제만 좀 복잡하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보일-샤를의 법칙을 여러분이 응용을 하는 건데, 요 V1 대신 Q1을 대입하고요. V2 대신 여러분이 Q2를 대입해서 Q1을 계산하면은 유속을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24번 넘어가죠. 25번 넘어가죠. 자, 25번은 이 초기 상태의 절대 온도하고 최적이 각각 T1, V1인 이상기체 요 1kg을 압력이 P인 요 정압 상태라고 되어 있죠. 정압 상태라는 것은 이 압력 있죠? 이 압력이 일정한 상태를 우리가 정압 상태라고 하는 거죠. 즉,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압력이 변하지 않는 상태, 이거는 T1분의 V1은 T2분의 V2라는 이 샤를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상기체의 한 일, 요 W를 물어본 거죠. 이상기체가 한 일, W는 P에다가 V2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압력은 일정한 압력이니까 그대로 P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V2를 이 공식에서 여러분이 V1하고 V2의 관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1이 지금 그대로 T1이죠. V1은 그대로 V1. 자, T2. 지금 온도를 얼마까지? 4T1까지 상승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V2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의 관계를 보면은요,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으니까. 자, V2 T1은 V1 4배 T1이죠. 자, T1은 서로 같으니까 이거 약분이 되는 거죠. 결국 V2는 4배의 V1이 되는 거죠. 즉, V2는 처음 최적의 4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V2를 대입을 하면 이상기체가 행한 일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P에다가 V2가 4V1이죠. 마이너스 V1.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P에다가 3V1이니까 3V1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3PV1이니까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PV1.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번은 문제에서 이 정압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샤를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V1하고 V2의 관계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V2는 처음 부피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이상기체가 한 일 계산하는 공식 P 델타 V죠. 그래서 V2 여러분이 4배의 V1을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이상기체가 한 일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26번 넘어가죠. 자, 26번은 회전수가 1000rpm으로 물을 송출하는 펌프의 그 축동력이 100kW라는 얘기죠. 즉, N1이 1000rpm이에요. 이때 펌프의 축동력 P1이 100kW죠.
펌프의 상사관계인 그 크기는 3배이면서 N2를 500rpm으로 변경을 시켜줬고요. 이때 P2는 어떻게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지금 상사관계인 그 크기를 3배로 했다. 즉 임펠러의 크기를 3배로 한 거예요. 자, 임펠러의 크기를 3배를 했다는 것은 D1이 1일 때 D2는 3배 됐으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D1은 변경 전 임펠러의 직경이고 D2는 변경 후에 임펠러의 직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D1이 1일 때 D2는 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펌프의 상사의 법칙 보면 이 동력 관계죠. P2는 처음 동력 곱하기 RPM 수 B의 3승, 임펠러 직경비의 5배가 되는 거죠. 저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P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P1이 100kW죠. 자, RPM의 B, 처음 RPM 1000, 나중 RPM 500이죠. 요게 몇 승이에요? 3승이죠. 다음 임펠러의 직경의 B, D1이 1이죠. D2가 3. 요거의 몇 승? 3, 5승이죠,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변경된 동력을 갖다 계산하면은 3037.5가 나오죠. 킬로와트가 바로 임펠러의 크기를 3배로 하고 RPM 수를 1000에서 500이니까 2분의 1로 줄였을 때 변경 후의 동력은 3037.5kW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번은 여러분이 요 상사의 법칙, 유량, 양정, 동력에 대한 그 관계를 꼭 여러분이 공식을 암기를 해야 돼요. 다음은 27번 넘어가죠. 자, 27번은 급격한 확대관하고 급격한 축소관에서 부차적 손실계수를 정의하는 기준 속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급격한 확대예요. 배관이 이렇게 급격히 확대될 경우 작은 관에서의 유속을 U1, 큰 관에서의 유속을 U2라고 했을 때 갑자기 확대되는, 이건 급격한 확대죠. 그래서 이 급격한 확대일 때 손실 수두는요, 부차적 손실 계수분의 2지분의 요 작은 관에서의 유속 U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이 갑자기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 큰 관에서의 유속을 U1, 작은 관에서의 유속을 U2라고 했을 때 이런 관을 우리가 급격한 축소라고 하죠. 그래서 급격한 축소 현상일 경우에 이 마찰 손실 수두는 부차적 손실 계수, 이게 지금 우리가 부차적 손실 계수라고 하죠. 또는 이건 본질적으로 보면 배관이 급격히 확대되기 때문에 확대 손실 계수예요, 결국은. 그다음에 급격히 축소될 경우에는 부차적 손실 계수에다가 요 작은 관에서의 유속 U2의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K는 이건 부차적 손실 계수예요. 실질적으로는 급격히 축소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축소 손실 계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죠, 또. 자, 그러면 이 부차적 손실 계수를 정하는 기준 속도가 뭐예요? 급격히 확대됐으니까 확대 손실 계수죠. 그래서 요거는 이 상류축에 있는 유속을 갖다 기준으로 하고 급격한 축소일 경우에는 하류 쪽에 있는 유속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급격한 확대는 상류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급격한 축소일 경우에는 하류죠. 그래서 상류 하류니까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급격한 확대과는 상류의 속도, 급격한 축소는 하류의 그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그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급격한 확대하고 요 급격한 축소에 대한 마찰 손실, 관마찰 손실 손실수도 계산하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급수탑 수면하고 지상에 설치된 5개소화전 방수구까지 높이가 50m일 때 5개소화전 방수구에서 정수압력이 몇 킬로파스칼인가? 저희 급수탑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5개소화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5개소화전 방수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높이가 지금 여기 수면이고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50m죠. 그럼 여기서 요 방수압력 P가 몇 킬로파스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건 뭐 간단하죠. 이 압력이라는 것은 유체의 비중량에다 이 높이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유체가 지금 뭐예요? 물이죠, 물. 자, 물이니까 이걸 킬로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비중량도 킬로 뉴턴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물의 비중량 킬로 뉴턴으로 하면 9.8이죠. 자, 높이 50m죠. 자, 요 미터 없어지고 요게 제곱이 되죠. 계산하면 요게 490 나오죠. 위에 분모는 킬로 뉴턴, 자는 킬로 뉴턴, 분모는 미터의 제곱이죠. 자,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바로 킬로 파스칼이라는 단위죠. 그래서 답은 요 1번이 되는 거죠. 요런 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다음에 29번 가죠. 자, 29번은 힘의 차원을 MLT계로 나타낸 게 어떤 것이 맞느냐. 자, MLT 있죠?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요 매스, 이거 질량이죠? 질량의 요 머리 글자를 딴 거죠. 그 다음에 L은, 이건 길이, 랭스. 이게 길이의 그 L자를 따서 차원으로 표기한 거죠. 자, T는 타임이죠. 이건 시간이죠. 그래서 T로 표기한 거죠. 자, 그러면 힘이에요, 힘. 자, 힘을 우리가 F로 표기하죠. 힘의 단위는 주로 어떤 것을? 킬로그램 포스 있죠. 또 1kg 포스는 9.8 뉴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뉴턴이라는 것은 9.8 kg 질량이죠.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즉 1kg의 질량에다가 1m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가하는 힘이죠. 그래서 요 MLT로 표시하면 요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킬로그램은 질량이니까 M, 미터는 길이니까 랭스의 L, 자, 세크의 제곱, 시간의 제곱이죠. 퍼, 시간의 제곱이니까 T의 자승이죠. 요거를 퍼를 없애면 ML, T의 마이너스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MLT 마이너스 2승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그 힘을 갖다가 단위를 차원으로 나타낸 거죠.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펌프의 동력이 몇 킬로와트인가? 이걸 물어본 거죠. 자, 펌프의 킬로와트. 자, 지금 보시면은 펌프의 효율 없죠? 전달계수 없죠? 그럼 뭐예요? 수동력이죠, 수동력. 자, 이 수동력은 유체 비중량, 토출량 Q, 전량정 H, 요놈을 킬로와트니까 102로만 나눠주면 돼요. 자, 물이니까 비중량 얼마예요? 1000kg per 미터의 3승이죠. 자, Q는 세제곱 per 세크니까 20 세제곱 per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전량정은 실량정이 30m, 손실수도 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량정은 35m가 되는 거죠. 킬로와트니까 이제 10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14.37킬로와트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14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